네,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 오늘 귀중한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후대 전반기 부의장을 하시고 현직 3선 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정성영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입당원서 사인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명하신 입당원서를 대표님께 드리시고 다른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걸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쳐서 사진 하나 찍으시죠. 개인정보가 서류 안 계시는 거. 편하지 마시죠.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냥 할게요. 다음은 저희 개혁신당의 점퍼를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꽃다발도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개혁신당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개혁신당 화이팅! 개혁신당 화이팅! 네, 그럼 오늘 한 식구가 되신 우리 정성영 부의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잠시만요, 마이크 좀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식도 해주시고 입당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해주신 허은하 대표님 그리고 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변화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당, 지역 주민을 섬기는 정당,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개혁신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은하 대표님 답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돼가고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당에는 줄을 서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용기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동대문에 있을 때 지켜봤던 정성영 구의원님은 그렇게 머리를 쓰는 잔꾀를 부리는 그런 구의원님은 아니셨습니다. 동대문을 위해서 또 특히 전농동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것을 애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몸으로 직접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3선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큰 어르신께서 저희 개혁신당 세대교체 해야 된다며 청년들에게 힘 실어주고 싶다고 이곳에 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지금의 상태에 그리고 지금의 환경에 이곳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의원께서는 저희에게 걸음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큰 어른들이 많아서 개혁신당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모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정성영 의원님께 함께해주신 정성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입당식은 여기까지 하고 최고위원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잠깐 앉아주시죠. 좀 소리겠죠? 아이고, 네, 제45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대표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에는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3선 구의원이신 정성영 구의원께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저희 개혁신당으로 오셨다는 거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죠. 개혁신당은 동대문에서 선거 없이도 진정성으로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민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균열이 커져서 언젠가는 그 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난데없이 오빠가 금기어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자기 배우자를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냐, 대변인직에서 사퇴하라 라는 극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이 겪었던 일이니까요. 잘못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데 왜 욕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전국의 수많은 기혼 여성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SNL이 뉴진스 한이와 한강 작가를 패러디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희화화라고 일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SNL의 한이 한강 패러디가 좀 재미없는 풍자였던 것 같긴 합니다. 특히 한이 씨의 경우는 좋지 않은 일로 국감 증언대에 섰던 것인데 꼭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개그 프로그램 하나를 갖고도 풍자를 해야 될 대상, 풍자해서는 안 되는 대상, 이렇게 나누는 성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친 엄숙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남자를 패러디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여자를 패러디하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원만한 토론과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희 개혁신당은 개인 질병 코드 등재와 사전 검열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유튜버 쥐식백과의 김성회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또한 자유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유의 가치 반드시 지키고 실현할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자유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꼰대 레짐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넥스트 레짐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수가 한 번의 축구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되 왼발, 오른발, 그리고 머리 모두를 사용해서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 그것을 우리는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퍼펙트 해트트릭 정부라고 부릅니다.
물론 기껏 넣은 꼴이 완벽한 자책골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임기의 절반을 지났는데도 야당 대표를 딱 한 번만 만난 대통령. 그동안 행사한 거부권의 횟수가 지난 60년간 행사한 다른 대통령들의 거부권 횟수의 합을 훌쩍 뛰어넘은 대통령.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다 민심을 잃어버리는 대통령. 정부의 지속되는 자책골들은 국정을 지켜보는 관중들의 탄식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오늘 예정된 여당 대표와의 면담에선 또 어떤 자책골을 넣으실지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서 내용이 아닌 형식을 두고 논란이 되는 자체가 심각한 정치의 퇴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독대냐 면담이냐 하는 형식에 대한 이견은 차치하고 두 사람이 만나 논의할 의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도 좋고 최상병 특검의 수용도 좋습니다. 명태균 이슈도 좋고 의료 대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역시 경제 아니겠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따른 내수의 비상, 팽창하는 가계부채,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급등, 제조업의 탈수 효과, 경제, 민생, 부동산, 물가 등 사람이 죽고 살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온통 빨간불입니다. 국정의 두 축이 한낱 독대냐 면담이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의식주에 대한 평화를 위해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자책골은 안 될 겁니다. 비록 오늘 면담에선 그간 내외했던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회복하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걱정을 논의하고 적어도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당면한 위기만 모면하려 들면 민심은 레드카드를 들고 더 큰 들불로 다가올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우 전쟁에 파병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윤석열식 갈라치 외교가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하며 외교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육사 출신, 사성장군 출신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니 군대 갔다 온 것보다 감옥 갔다 온 걸 더 대단하게 쳐주는 자칭 민주화 투사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행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이나 21일로 예정된 윤한 독대에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로 기가 차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당들과 경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직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사건건 정쟁에 몰두해온 이재명 유일체제 정당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교에서 뭘 어떻게 갈라치기를 했단 말입니까? 걸핏하면 민주당에서 미중 균형 외교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의 한중관계, 남북관계를 좋은 사례라며 들먹이는데 현 정부는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잘 지내며 그 잘난 미중 균형 외교 안 하고 싶어서 저런 것이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중 관계가 더 극단적 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며 양 진영으로 쪼개져 한쪽으로의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받는 상황이란 걸 정녕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비극적 상황까지 모두 덮어가며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남북관계는 또 어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남북 연결 도로가 폭파되고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었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 수백억 원 들여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군에 의해 폭파되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북한을 옹호하고 그 책임을 보수정당과 미국에 돌리면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셨다는 김병주 의원의 다음 말씀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소리로
같은 육사 동문인 제가 다 부끄러워 국민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왔다. 급기야 최근 북한의 대규모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은 현실화한 것이다. 작년 초 우리 정부가 미국에 155mm 포탄 20만 발을 대여 혹은 수출했던 걸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까지 맺게 됐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면 더 나아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이 요청한 그 포탄 수출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위 방호 조약으로 묶여있고 우리 땅에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자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수출 혹은 대여했다는 그 155mm 포탄의 원소유주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 포탄은 미군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에 가져온 전쟁 예비 탄약, 영어로 하면 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이며 이렇게 가져온 52만 톤 중 25만 9천 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대신 우리 정부에게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2008년에 우리 돈 2,700억 원, 그것도 현금이 아닌 국외로 반출되는 나머지 WRSA 이송을 위한 운송 용역, 즉 노동력 제공으로 대신해서 확보했던 포탄입니다. 그걸 미국이 자국 내 155mm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져서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과거 자신이 한국에 팔았을 때의 낮은 가격이 아니라 현재의 신형 포탄 가격으로 비싸게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김병주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못 준다고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금까지 최대 8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무기를 직접 혹은 제3국 우회 수출 방식으로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게 서방 소식통들의 관측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봤을 때 박지원, 김병주 같은 분들이 현재 위중하고 긴박한 안보 상황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와 국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저 당은 절대 집권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딱 제1야당까지가 한계치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당면한 안보 위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초당적 협력과 일치 단결로 이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한 가지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